유명 관광지인 브루클린 덤보 인근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전력회사 콘에디슨이 전기와 가스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가 맨해튼 교통원잡세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정부가 주민 5만 명의 의료 부채 1억 달러를 탕감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인기 관광지인 덤보에서 지난 19일과 오늘 인간의 두개골과 유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찰은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에 인간의 유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인간의 두개골과 뼈 등이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발견된 유해와 지난 19일 발견된 뼈 등의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유골의 검시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하며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뚜렷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력업체 콘에디슨이 고객들에게 전기 및 가스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리치 토레스 연방하원의원실은 콘에디슨이 경쟁업체인 내셔널그리드의 2배에 달하는 요금을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콘에디슨은 가스 열량 단위당 맨해튼의 1달러, 퀸즈의 92센트, 브롱스의 1달러 29센트를 청구하는 반면 내셔널그리드는 퀸즈의 45센트, 브루클린의 54센트의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16일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임의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콘에디슨 측은 이에 대해 에너지 공급 요금은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다며 유틸리티 운영 방식의 차이, 사용 중인 에너지 발전소의 수, 에너지 공급 지역의 범위, 재산세 및 기업 구조 등 요인이 비용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맨해튼 교통원잡세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이며 시 공무원들에 대한 면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맨해튼 교통혼잡세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들에 대한 면제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1월 대선 이후 혼잡세 논의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교통혼잡세를 낮추고 시 공무원들의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MTA의 2025년, 2029년 자본 계획에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교통 혼잡세는 승용차 기준 15달러로 책정돼 있으며 MTA는 혼잡세 시행으로 연간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MTA는 혼잡세가 하향될 경우 막대한 자금난에 봉착할 위기에 처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주 공개된 시에나 칼리지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59%의 뉴욕 시민들은 혼잡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 정부가 주민 5만 명의 의료 부채 1억 달러를 탕감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일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적격 주민 약 5만 명이 의료 부채 일부 및 전부를 면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기금 등을 활용해 주요 헬스케어 병원에 6,160만 달러를 빚진 17,905명의 주민들과 기타 대출기관에 3,850만 달러 이상을 빚진 31,748명의 주민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탕감 대상은 연방빈곤선 400% 이하이거나 의료 부채가 연소득의 5% 이상인 주민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부채 탕감 대상 주민에게는 19일부터 우편으로 편지가 발송됩니다. 이번 탕감은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부채 구제법의 설명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뉴욕시가 홈리스국 쉘터에 거주 중인 3만여 명의 난민들의 보호소 60일 체류 제한 조치를 확대합니다. 뉴욕주 홈리스국 쉘터에 거주 중인 3만여 명의 난민들이 퇴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일 뉴욕주 홈리스국이 난민보호소 60일 체류 제한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기존의 다른 쉘터에 거주하던 난민들에 적용되던 60일 제한을 홈리스국 쉘터 거주 난민들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홈리스국이 운영하는 150여 개 난민보호소에 체류 중인 3만여 명의 난민 부모와 자녀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쉘터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쉘터에 평생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시는 30일 또는 60일의 보호소 체류 기간을 끝마친 난민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60일 체류 기한이 끝났음에도 갈 곳이 없는 난민들은 또 다른 쉘터에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틀째인 20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대의원 롤콜을 진행했습니다. 롤콜은 전당대회에서 주별로 나눠진 57개 대의원단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 호명하는 절차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이달 초 화상 대의원 투표에서 99% 대의원단의 지지를 받아 대선 티켓을 확보했는데 이날 각 대의원단이 전당대회장에서 공개적으로 호명을 되풀이했습니다. 롤콜까지 마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오는 22일 후보 수락연설에 나섭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유세를 하던 해리스 부통령은 화상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지명에 대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준 것에 대해 이곳과 그곳에 계신 모두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후보가 된 것에 정말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사람이 주도하는 캠페인이며 우리는 함께 앞으로의 새로운 길, 자유로의 미래, 긍정의 기회와 믿음을 개척할 것이라며 시카고와 미전역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인 오바마 부부는 전당대회 이틀째인 20일 무대에 올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향해 힘을 합치자며 단합과 희망을 강조한 메시지로 당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길게 따은 머리에 여전사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연단에 등장한 미셸 여사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자고 외쳤으며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채운 대의원들은 이 구호를 힘껏 따라 외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맥락의 연설에서 미국의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또한 이번 선거가 국가에 우리를 삼켜버린 두려움, 분열, 증오의 악마를 물리칠 기회를 준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연설가답게 대의원들을 격동시켰습니다. 부인의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은 그는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사용한 우리는 할 수 있다에서 우리를 그녀로 바꾼 이 발언에 대해 대의원들은 환호성과 함께 복창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오바마 부부의 등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둘러싸고 한때 분열됐던 민주당이 다시 한 팀으로 뭉치고 전투력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범죄가 심각하다며 대선 승리 시 임기 첫날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 소도시 하웰의 유세에서 이민자 범죄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있다며 이들은 기존의 사악한 범죄들보다 아마도 더 사악한 범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72% 줄었는데 수도 카라카스의 범죄자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들 중 한 명은 이전에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해리스가 강력하게 지지한 뉴욕시의 법규 탓에 추방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임기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전기차 생산 계획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과 협력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생산 시작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포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생산 일정을 연기했던 3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전기차 생산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수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연간 자본 지출 비중은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미국 내 생산을 증대하고 생산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포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머스탱 마크 2 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배터리의 생산을 내년 폴란드 공장에서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규정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를 제공하는 세액공제 조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드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포드는 SK온과의 합작사인 블루어벌 SK의 켄터키주 1공장은 2025년 중반부터 현행 이트랜짓 전기 트럭과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시장이 진화하는 가운데 이런 공용 배터리 셀 전략을 통해 복수의 차량 세그먼트 및 전기차 플랫폼 제조를 위한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타겟의 2분기 매출이 1년 만에 늘었습니다. 식료품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가격 할인 조치를 취했던 타겟은 1년 동안 상점 및 디지털 판매의 매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 2%가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3.7%, 4.4%씩 매출이 감소하다 이번 분기에 들어 254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고객의 매장 방문 수도 3%가 늘었으나 인당 구매 규모는 줄었습니다. 분기 이익은 11억 9천만 달러로 주당 2.57달러였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백화점 불경기 속에 스토어 수를 줄이고 있는 백화점 그룹 메이시스는 보다 고급의 블루밍데일 및 화장품 전문 체인 블루머큐리를 포함해 2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3.8% 줄었습니다. 총 매출은 49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9월 연방준비제도의 첫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23일 잭슨홀 연설에서 피벗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금값이 내년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21일 금 가격은 오전 9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0.31% 하락한 온스당 2,506.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금값은 전날 한때 온스당 2,531달러에 도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투자자와 헤지펀드들이 금값의 상승에 베팅하면서
올 들어 5분의 1 이상 뛰었습니다. 금값 상승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과 미국 달러와 같이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금값의 랠리가 지속되며 올해 온스당 2,700달러, 내년에는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C 미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에서 세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우선 박태규 목사님, 저희 TKC 방송국에는 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걸 텐데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이 교협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와 그리고 앞으로 임기 동안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TKC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욕 교회 협의회 50회기 회장 박태규 목사고요. 뉴욕 교회 협의회는 50년 전에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그 화합과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수가 늘어나서 지금은 500여 교회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협의회 단체 안에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해서 모든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교파도 여러 교파가 있어서 이렇게 또 연합하는 데 의미가 참 대단한 그러한 단체고, 또 우리 교회협의회는 미주 전체에 또 전 세계 어느 단체에 내놔도 연합이 잘 되는 그러한 단체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벌써 50회기를 맞이했고, 50회기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풀어줘라. 그 다음에 땅을 재산이 없어서 빼앗겼던 사람들은 땅을 돌려줘라. 그 다음에 빚이 있었던 사람들은 탕감을 시켜주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신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풀어줘라 하는 이러한 영적인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계가 팬데믹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교회들이 사실 너무 많고 지쳐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한 이 희년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같이 누리고, 이번에 김홍량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한 그런 이유도 있어요. 먼저는 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은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을 통독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협의회에서는 이번 희년에 영적인 희년을 우리가 다 누려서 성도는 신앙의 회복, 목사님들은 목회의 회복, 지역사회는 영적 회복, 이것을 위해서 목표로 제50회기가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류생래 목사님께서 이 오늘 금요일부터 복음화 대회를 또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회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승래 총무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는 뉴욕 교회 이벤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우리가 초빙한 뽑혀진 강사님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3일간의 그런 아름다운 복음화 대회인데, 원래 금토일 이렇게 3일간 합니다. 금토일 7:30, 5 o'clock 하는데, 제주 제일교회 김홍량 목사님이 오셔서 어른 대회를 인도하시고, 또 프라미스 교회에서 또 짐에서 우리 차세대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도 동시에 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김홍량 목사님과 또 우리 임지훈 목사 두 분이 어른과 차세대가 동시에
연합 행사로 열어지는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딩에 1층에 있는 큰 성전과 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실 때 옆에 친구들도 오시고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개척교회를 많이 하신 김홍양 목사님과 3년째 강사이신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강해 설교 좋고요. 찬양의 은사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할렐루야에 대해는 차세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고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년, 10년이면 우리 차세대가 이제 주역이 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박태규 회장님이 차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아끼시고 품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준비위원장 또 우리 또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부터 차세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50주년 희년 할렐루야 어린이 보고화 대회는 우리가 주제가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he truth will set you free.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Christ. 그거 말씀은 이렇게 그거 기도 마음으로 더 깊게 퍼스널하게 퍼스널 터치 받고 모든 나쁜 거 있지만 예수님이 다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So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그거 이번에 포커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 뉴욕 복음화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TKC 미니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9일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맨해튼과 퀸즈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0일 사상 최고치인 $698 54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첫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여성 지지자들의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7월에 해리스 부통령 앞으로 들어온 3억 1천만 달러의 모금액 가운데 여성의 기부금이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이 도입된 이후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업 투자가 4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부 저개발 지역에서 경제 규모 대비 큰 투자 유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령 생존자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던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가 117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20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갤럽은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9일 사이 12세부터 27세 미국인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통령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과반인 51%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테네시의 자회사 모에테네시가 팝스타 비욘세와 손잡고 위스키를 20일 출시했습니다. 위스키의 이름은 서 데이비스로 비욘세의 증조부 이름인 데이비스 호그에서 따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3분,
해지는 시간은 7시 4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미충효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오는 23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김옥량 목사를 초청해 희년을 자유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 같은 시간에 임지훈 목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도 진행됩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을 나누는 이번 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